22장 결자해지 1. 사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2장 결자해지 1. 사화. 영웅이의 무사들과 일꾼들은 이건의 명으로 감숙 오수엽으로 이동했고 그들은 일사천리로 산왕체를 정리했다. 산왕체의 일반 농림도들은 그다지 무공이 뛰어나지 않아서 수뇌일은 산왕체는 쉽사리 정리되었다. 이곳에서 인근 마을 양민들은 억울하게 끌려와 채석장의 일과 금맥 동굴에 들어가 금을 캐는 데 동원되었다. 영웅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줬을 뿐 아니라 각자 그동안 노역으로 인해 고된 삶의 보상으로 금맥에서 발견한 금을 일정 부분 나눠줬고 농림도는 감숙성 성주가 관할하는 중앙관부에 모두 넘겼다. 그들은 약 100여 명이었고 농림도들은 그곳에서 옥에 갇힌 신세로 마무리되었다. 오산엽 인근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주변에서 대부분 농사를 짓는 화전민으로 감숙성 절양현의 대부분 식량을 담당했던 고로 감숙에 약 2년 동안 식량이 동나서 성주와 관부는 양민에게 구휼미로 식량을 배급했던 매우 열악한 곳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아무튼 이거는 영웅이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산채에 기거하며 농림 무리를 통제하다가 그는 속히 최종도의 뒤를 쫓기 시작했는데 따다닥따딱따따닥 화르르 화르르 활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야심한 밤 숲속 공터에서 야영하는 것인지 하지만 흑의 모복을 입은 한 사람만 모닥불의 불을 나뭇가지로 불쏘시개 삼아 모닥불에 타고 있는 나무들을 뒤집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찻잔이 하나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마셨고 녀석들 구하기 힘든 가베를 끊이지 않게 전해주니 매우 고맙군. 녀석 이제 오는군. 잠시 후 다다다다다다다 폴짝 이크 찌찌찌찌찌찌찌찌 고생했어. 녀석을 데리고 왔다고? 지지찌찌찌찌찌찌 그래 어디 보자. 혈랑 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가 여기 있군. 혈랑은 이건의 우측 어깨에 앉아 있었고 이건에게 자기가 한 일을 속삭였다. 이제 이건은 혈랑이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를 자기 보찜에서 찾아 혈랑의 바닥에 쏟아주었다. 찍찍찍 지지지지찍 녀석 고생했으니 마음 놓고 먹어. 혈랑아 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를 영웅이에서 많이 보내주었어. 주르르르륵 폴짝. 혈랑은 이건의 어깨에서 주르륵 미끄러지며 내려왔고 폴짝 뛰어서 해바라기 씨가 있는 곳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혈랑은 해바라기 더미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후후후후 녀석 세상을 모두 얻었군. 누가 있어 이 혈랑이 만수지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저렇게 귀여운 녀석이 모든 만수를 다스릴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후후후후 츠츠츠 스스스츠츠츠. 이건 옆에서 잔상이 나타나더니 신형의 형상이 천천히 뚜렷해졌는데 바로 모호였다. 왔구나. 소카 영웅이의 순찰대주가 회주를 배우. 척! 모호는 이건 앞에 보복하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후후후후 뭐야 너도 세속에서 2년여 있더니 많이 변했구나. 주접 떨지 말고 옆에 앉아라. 모호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비장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잠시 이건을 뚫어져라 본다. 이에 이건은 짙은 미소를 지었고 천천히 입을 열어 말한다. 내가 세속의 제도를 좋아하지 않고 쓸데없는 허례허식을 멀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헤헤헤헤. 그렇지요, 형님. 아이. 소승은 현재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서 세상의 난세가 아니라면 당장 소림사로 돌아가고 싶소. 내 안에 부처를 향한 불심이 없었다면 모든 것을 때려치웠겠소. 영웅의 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이냐? 왜 아니요. 모호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였고 그는 일어섰다가 이건에게 더욱 다가가 옆에 털썩 앉았다. 찰퍼덕. 그런 행동을 이건은 천천히 쓸어보고 다시 손을 들어서 차 한 모금을 마셨다. 꿀꺽. 모호도 한잔할래? 진작 말씀하시죠. 후후후후. 촐촐촐. 이거는 다른 잔에 가베를 따라주었다. 날은 가을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조금 쌀쌀했는지 찻주전자에서 따라지는 가베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후르륵. 하아 좋다. 이것이야말로 부처의 극락정토구나. 후후후 좋으냐? 그래 이제 몸이 좀 풀렸다면 차를 천천히 마시며
영웅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야기해봐라. 아, 형님,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마교에서 출발한 만의 일행은 그들이 그동안 중원의 거점을 마련한 곳으로 급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지난 사흘 전에 장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산서 태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원이라면... 네, 제왕천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최중도는 용주의 술주와 미주에게 자기 안위를 부탁하는 것인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벌써 제왕천에 사람을 두고 있으니 아마도 다른 확증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원에 있는 신강일 쪽은 어디로 집결하고 있지? 그것이 아직... 너는 다시 영웅회로 돌아가서 강소 웅천부의 움직임에 주목하라고 해라. 아무래도 명조정에 큰 사달이 날 것 같으니 말이다. 아직 명나라는 이곳 중원에서 자리를 확고히 하지 못했다. 아직도 중원 곳곳에서 반명복원 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한족도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놓기 싫어서 홍무제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용주에는 이제 두 곳에서 모사를 진행할 것이다. 산서의 제왕천과 강소의 응천부다. 그러니 이 두 곳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형님, 그렇다면 대도에서는 별일이 없겠습니까? 이미 그곳은 원나라의 옛 영광을 잃었다. 마지막 황제의 공주만 유명무실하였고 곳곳에서 부족의 족장들이 자신이 황제라고 난을 일으키는 실정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원을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들은 자중질환으로 다시는 이 중원에서 영광을 빛낼 일이 없구나.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해보니 형님은 이제 불가육통을 넘어서는 그 안목이 전설의 고승과도 같습니다. 후후후후,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불가와 연이 없다. 부처도 믿지 않고. 아무튼 말입니다. 그래,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속히 장안으로 이동한 최중도를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영웅회로 복귀할 것이니? 아니면... 아, 잔소리쟁이 부일주를 빨리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때 하늘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새는 이건이 있는 숲속 공터로 내려오고 있었다. 푸드덕! 응왕이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새는 바로 응왕이었다. 이 응왕은 이건의 어깨에 내려앉은 후에 이건의 얼굴에 자기 머리를 비비고 있었다. 그런 응왕의 머리를 이건은 좌수로 쓰다듬고 응왕의 발목에 묶여 있었던 작은 주머니를 풀었으며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얇은 종이에 서찰을 꺼내 읽었다. 그런데 그는 긴 문장의 서찰을 읽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무호에게 서찰을 내밀었는데, 아무래도 무호에게 보낸 부의주의 서찰인 것 같구나. 아, 알겠습니다. 형님. 한동안 부의주의 서찰을 읽어 내려가는 무호의 얼굴은 인상을 심하게 찌푸렸다. 이거는 그냥 무호가 서찰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왜? 그러느냐? 무호는 서찰을 다 읽은 후에 서찰을 바로 구겨버렸고 모닥불에 던져 넣었다. 서찰은 매우 얇은 종이로 모닥불에 들어간 종이는 바로 재가 되었다. 아이고, 형님께서는 어찌 왕정철을 영웅의 부의주로 삼은 것입니까? 사람을 이리 부려먹어도 됩니까? 해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형님을 배운 지 이미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또한 지금 형님을 뵙고 반의 반각도 되지 않았소. 그런데 저보고 바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럴 바에는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응왕이나 혈왕에게 형님께 뜻을 전하면 되지 않소. 후후후후, 역시 왕정철이구나. 내가 정철이의 이런 모습으로 부의주에 앉히지 않았나. 역시 정철이는 사람을 부릴 줄 안다니까. 후후후후. 뭐요? 형님. 그렇지 않냐. 사람은 말이다. 바쁘지 않으면 잡생각으로 그릇된 행동과 길을 가는구나. 폭강성이란 녀석들도 시간은 많지만 삶의 목적이 없으니 그냥 심심풀이로 양민과 백성의 생명을 갈아 마시는 것이다. 형님, 나는 폭강성이 아니오. 부처의 어린 양, 바로 소림사의 이대 신승인 무호란 말이오. 그래, 너는 부처의 어린 양, 차후에 소림사 방장이 될 무호이고 나중에는 소림사 역사의 길이 남은 무호 성승이지. 이거는 얼굴이 붉어진 무호를 보며 짙은 미소를 지었다. 무호도 이건의 말에 조금은 화가 풀린 듯하였는데 녀석이 입꼬리가 올라간다. 헤헤헤헤. 뭘 생각했는데 웃고 있지? 아닙니다, 형님. 저는 이 모닥불과 갑의 곁에 좀 더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천천히 영웅회로 복귀할 것입니다. 부회주에게는 형님과 밤새 폭감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하고요. 그래, 하지만 무호야. 나는 지금 출발하여 속히 장안으로 갔다가 다시 최중도가 가고 있다는 길을 쫓아야 할 것 같구나. 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이 무호와 천천히 노시다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 그것도 좋을 것이지. 하지만 최중도의 신분이 확실히 드러난 마당에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구나.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고 영웅회에 천천히 복귀할 것입니다. 그래, 우선 급한 일은 해결했으니. 그리고 네? 형님, 오소엽 산채에서 나오는 금말이야. 금맥 광산을 말입니까? 그래, 당분간 그 금맥 관리는 영웅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 감숙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라고 해. 그동안 감숙은 의외로 전쟁과 기근과 난세로 힘들었으니 말이야. 이곳까지 오는 통에 양민들의 삶이 매우 고단한 것을 보았어. 알겠습니다. 당연히 영웅에는 석가세존의 자비를 이 땅에 실현해야겠죠. 석가세존의 자비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이 이 땅에 사람을 내신 이유가 사람이 사람답게 서로 돕고 의지하라는 뜻이 있지 않겠어? 난 영웅회가 홍익인간의 삶을 실천하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 형님께서는 지난 1여년간 사라지셨잖아요. 물론 형님은 아수라 지저와 같은 곳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다고. 과거 중원전장의 본전장에서 만저갱이란 굴에 빠졌지. 아, 맞다. 만저갱이요, 형님. 거기서 무슨 일을 겪었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십니까? 후후후후. 글쎄, 사람은 누구나 똑같을 것 같구나. 극한 공포, 극한 외로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공허.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만 경험하면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이런 실천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도 말이다. 그렇군요. 하지만 형님의 고독은 제가 체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림사에 소장된 수많은 불경을 읽는다고 하여도 알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모두 약간의 경험은 하였을 것이다. 지지난 겨울 사창 경내를 돌아다니며 강마을의 아기가 벌인 일에 대한 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날에 이 일을 되짚어보다 보면 이 형이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은 이해가 갈 것이다. 그렇군요. 형님의 말씀 조금은 이해됩니다. 그래, 오늘은 이쯤 하자. 내일 아침에 이곳을 떠날 때 자리를 정리하고 보찜은 내가 가지고 가라. 난 여기 있는 가배를 조금 챙기면 된다. 그리고 장한 영웅의 지부에 내가 간다고 기별을 부탁한다. 네,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님. 제가 출발할 때 부해주가 이미 조치했다고 형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좋구나. 이 형은 정철이의 일 처리에 매우 만족한다. 녀석을 무린맹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한 사람의 회심은 때론 세상을 구하는 일에 결정적일 수 있지. 정철은 영웅의 일로 자신의 몸파인 점창파를 빛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림사도 모에 의해 그 명성이 더해질 것이다. 처벅. 츠츠츠츠스스스스츠츠츠츠. 이건의 신형은 점차로 흐릿해졌고 잠시 후 호련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장소에서 황금빛의 금광이 번쩍하며 일순간 사라졌으니, 형님은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신 건가? 이건 경신법의 전설인 축지성천을 뛰어넘는 것 같은데, 저분은 분명하게 석가세존의 뜻 아니지. 형님, 본인의 말처럼 하늘이 낸 사람이 분명해. 점점 날이 갈수록 저분을 이성으로 이해할 분이 아닌 신과도 같은 능력이 보이시니 말이야. 따나닥따딱따따닥다다다다. 모닥불은 더욱 활활 타오르고 그 모닥불에 올려진 찻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우는 얼굴에 불빛이 요동하였고 무슨 상념에 사로잡혔는지, 다만 그는 기계적으로 찻잔을 입술에 가져가며 홀짝홀짝 가베를 음미하였고, 밤하늘의 은하수가 빛을 반짝이고 있었고 간간히 시원한 바람이 초원의 풀들을 흩어버리고 있었다. 이름 모를 잡초들은 바람에 따라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런데 초원을 가르는 양갈래길에 황금빛이 전과 같이 나타나더니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 빛은 좌우로 젖혀지며 문과 같은 형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역시 이건이었다. 슈잉. 바람은 불어왔고 황금빛은 나타난 공간에 다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건의 영웅검 머리띠와 이건의 머리카락, 이건의 흑색 무복은 바람에 나부꼈으며 또한 이건의 눈에서 기이한 황금빛이 장렬하였다. 장한 상봉현 이한평이라. 상봉현 이한평. 이거는 무호와 헤어진 지 불과 일각이었으며 그는 있었던 장소에서 지금의 이한평까지
천리를 이동하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